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 선수들이 LPGA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 그 경제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최근에는 LPGA에서 한국 선수들이 예전만큼 성적을 못 내는지, 그 이유를, 역시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왜 예전처럼 상위권 선수들이 LPGA로 진출하는데 소극적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선수들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그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모인 그런 투어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LPGA로 진출하는 것을 뭐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들은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직업의 선택인데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PGA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는 이유를 지난 영상에서 2000년대 초반에 왜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갔는가, 사용하였던 경제학적인 모형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LPGA에서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얼마나 예전만 못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1988년에 구오키 선수가 LPGA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는 처음 우승한 이후 2024년까지 총 213승이나 거두었습니다. 2013년부터 코비드 팬데믹이 오기 전인 2019년까지 특히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2013년과 14년에는 각각 10승을 거두었고요. 2015년, 17년, 19년에는 15승이나 거뒀으니 대단했죠, 당시에는. 그러더니 2021년에는 4승밖에 못 거뒀고, 그 다음에는 5승, 그 다음에 24년에는 3승으로 우승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승 횟수만 봐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인상 수상 기록을 한번 볼까요? 1998년에 박세리 선수가 처음으로 신인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99년도에 김미현, 2000년에 박지은, 2001년에 한희원 선수까지 4년 연속 LPGA에서 루키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뭐 간헐적으로 2004년도에 안시현, 2006년도에 이선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신지혜가 이렇게 받았고, 2011, 12년에 서희경, 유소연 선수가 연속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연속으로 김세영, 전인지, 박성현, 고진영, 그 다음에 이정은 식스가 신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좀 뜸하다가 23년도 유혜란 선수가 또 한 번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2020년 이후에는 좀 뭐 옛날에는 그냥 거의 매년 우리나라 선수가 신인상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좀 뜸해진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수는 아니고요. 좀 유명 선수들만으로 제가 연도별로 LPGA에 진출한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2006년과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998년도에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처음으로 우승하고 난 다음에 8년, 9년 정도가 지난 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LPGA로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선화, 이지영, 백영은, 유선영, 최혜정, 2007년도에도 6명, 2008년도에도 최나연, 박희영, 양희영, 2009년에는 신지혜, 허미정, 이런 선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현격히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히 2010년엔 이희리 선수가 있는데 이희리 선수는 뭐 KLPGA에서 그렇게 활약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 봐도 되고 2011년에 서희경, 2012년에 유소연, 2013년에는 아무도 없고 14년에는 이미림 그리고 오랜만에 15년에 김세영, 김효주, 장하나 굉장히 굵직한 선수들이 3명이나 갔네요. 그 다음에 16, 17, 18, 19에도 전인지, 박성영, 고진영, 이정은, 식스 등 한 명씩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아무도 안 갔고 그리고 21년에는 김아림, 22년에는 최혜진, 안나린 그 다음에 23년에 유혜란 그리고 24년에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은 이소미 선수와 임진희 선수가 갔고 내년에는 이미 확정이 됐죠. 24년도에 KLPGA에서 대상을 받은 윤이나 선수가 LPGA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봤듯이 2009년, 2010년 이때부터 LPGA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2020년이 넘어오면서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도 줄어들고 하니까는 뭐 우승 횟수도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미 갔던 선수들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적이 예전만 못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쉽게 최근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선수들을 특히 많이 갔던 2006년, 7년, 8년 이때 선수들을 한번 좀 개별적으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떤 선수들이 당시에는 LPGA로 진출했는가 보겠습니다. 2006년에는 진출한 선수는 이선화, 이지영, 백영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선화 선수는 6년 처음 LPGA에 진출하자마자 루키 오브 더 이어 신인상을 받았고 KLPGA에서 상금 순위가 2003년도에 3위, 2005년도에 3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탑 완전 최애 정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지영 선수도 제주도에서 열렸던 나인브릿지 LPGA에 대해서 우승한 다음에 이제 티켓을 확보해서 갔는데 이 선수도 상금 순위가 KLPGA에서 탑5에 들은 적이 없는 그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영은 선수는 2005년도에 상금왕을 하고 바로 다음에 LPGA로 진출했습니다. 그 외 뭐 유선영, 최혜정 이런 선수들도 그때 갔는데 이렇게 KLPGA에서 상금 순위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많이 갔잖아요. 한번 볼까요? 홍진주 선수는 역시 한국에서 열렸던 LPGA 대회, 나인브릿지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자동 진출권 얻어서 갔고요. 민경, 박인비, 김송희 선수는 KLPGA에 뭐 뚜렷한 활동 없이 이렇게 LPGA로 직접 진출한 선수들이고요. 지은희 선수 경우에는 2007년에 KLPG 상금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선수고 문현희 선수도 2006년도에 상금 순위가 4위를 기록하는 좋은 선수였죠. 그리고 다음에 직접 직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까지 보면 한 KLPGA에서 한 2년 정도 잘하고 나면은 잘한 선수는 거의 다 갔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들도 LPGA로 진출을 많이 했다. 이 정도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최나연, 박희영, 양희영 선수가 갔는데 최나연 선수도 2005년도에 상금 랭킹 5위, 2006년도에 3위, 2007년도에는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갔고 박희영 선수도 2006년에 상금 랭킹 2위, 2007년에는 탑5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갔고 양희영 선수는 좀 유럽에서 좀 활동하다 LPGA로 간 선수입니다.
최나연, 박형 선수도 뭐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지만 KLPGA에서 박세리 선수처럼 그냥 지존인 선수들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LPGA에 뭐 한 2년 정도 잘하고 금방 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지혜 선수는 뭐 3년 연속 상금왕을 했던 선수니까요. 뭐 LPGA 진출한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수고요. 2011년에는 한 명 서희경 선수가 있고 2012년에는 유소연 선수가 LPGA로 갔는데 서희경 선수는 가기 2년 전인 2009년도에 상금왕을 했고 유소연 선수는 뭐 상금 순위가 2위, 4위, 3위 정도로 꾸준히 3년 동안 상위권에 머물다가 LPGA로 진출했습니다. 2014년에 진출한 이미림 선수는 상금 랭킹으로 탑5 기록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잘하는 선수였죠. LPGA로 진출했습니다. 2015년에는 좀 오랜만에 3명의 선수가 갔다 그랬죠. 김세영, 김효주, 장하나. 김세영 선수는 2013년에 상금 순위 2등. 김효주는 천재 소녀죠. LPGA 진출하기 직전 2년 동안에 2년 연속 상금왕을 하고 갔습니다. 장하나 선수는 잘한 선수지만 상금 순위가 탑5에 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 17, 18, 19에 한 명씩 갔지만은 아주 굵직한 선수들이 갔죠. 전인지, 박성현, 고진영, 이정은. 전인지 선수는 직전에 상금왕을 하고 그 전 13년, 14년에도 상금 순위가 3위, 4위. 즉 3년 동안 굉장히 상위권에 머물다가 LPGA로 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현 선수는 역시 LPGA 진출하기 바로 직전 해인 16년에 상금왕을 했고 15년도에도 2위를 하였습니다. 고진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LPGA 진출하기 전 한 3년 동안 상금 랭킹이 5위, 2위, 4위 등 굉장히 상위권에 머물다가 진출하였고요. 핫식스 이정은 선수는 2019년도에 LPGA에 진출했는데 직전 2년 동안 연속으로 상금왕을 차지하는 아주 상위권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왕 한 2년 연속한 선수는 뭐 거의 100% 같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LPGA 기록을 보지 않고 KLPGA의 상금 순위 탑5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몇 면을? 2005년을 보면요. 상금 랭킹 5위가 5명이 배경은, 송보배, 이선화, 박희영, 이나연입니다. 5명 모두 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 송보배 선수만 일본으로 진출하였고 나머지 4명은 모두 궁극적으로 LPGA로 진출했습니다. 2006년에 신지혜, 박희연, 최나연, 문현희, 이문아 이 5명도 이문아 선수만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문현희 선수까지 모두 LPGA로 진출했습니다. 2007년도 탑5를 보면 신지혜, 지은이, 안선주, 최나연, 조영란. 조영란 선수만 가지 않았고요. 안선주 선수는 일본으로 갔고 나머지 3명은 모두 LPGA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2009년도 볼까요? 서희경, 유소연, 안선주, 이정은 5, 이봉희 모두 다 LPGA로 진출했거나 일본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보면 탑5 안에 상금 성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LPGA로 진출하였고 일부 선수들이 JLPGA로 진출했다라는 사실을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2020년 이후를 한번 볼까요? 2020년도는 코비드 기간이었으니까 2021년부터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박민지, 이미정, 장하나, 박현경, 유혜란.
상금 순위 탑 5입니다. 이 중에 장 하나는 이미 LPGA에 갔다 다시 돌아온 시기죠. 이거는 이때는요. 유해란 선수만 LPGA로 진출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22년도 박민지, 김수지, 이예원, 유해란, 임희정. 역시 유해란만 빼고는 다 KLPGA에 머물러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이예원, 임진희, 박지영, 김수지, 박현경. 임진희 선수만 결국 LPGA로 갔죠. 24년에는 윤이나, 박현경, 박지영, 황유민, 김수지. 윤이나 선수가 내년에 LPGA로 갈 예정이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 황유민 선수도 당연히 조만간 LPGA를 가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가겠죠. 그 선수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는 윤이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를 느낍니다. 상위권 선수들이 계속 KLPGA에 머무르는 선수들이 2020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다. 2005년, 2009년 데이터 보면 그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 같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LPGA에 진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결정 요인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LPGA와 KLPGA의 평균 상금의 차이. 두 번째는 LPGA에서 활동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세 번째는 KLPGA에서 잘한 선수가 LPGA에서도 잘할 수 있는가? 그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높다면 한 곳에서 잘하면 딴 데도 잘한다는 거고, 상관관계가 낮다면은 그렇지 않은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영상에서는 KLPGA와 LPGA 평균 소득 차도 크고, KLPGA에서 잘하면 LPGA에서도 잘하더라. 이런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것을 최근의 현상으로 똑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요 표는 지금 보시는 표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봤던 표입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LPGA와 KLPGA의 평균 상금의 어떤 비율을 보여주죠. 보시면은 2001년, 2년, 3년, 4년 때까지 보면 거의 10배 정도가 더 큽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2007년부터 5배, 2008년엔 4.8배, 2009년에는 5.8배, 그리고 급기야 2010년에는 3배. 그래서 아까 우리가 LPGA로 진출한 선수들이 2008년도부터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금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 그러니 그 이후로는 더 좁혀졌겠죠. 상금의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LPGA로 굳이 갈 인센티브가 줄어들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5에 드는 선수들의 상금을 봐도 2001년에는 11배, 2004년에는 12배, 거의 13배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2010년에는 4배가 좀 부족하게 3.95가 나오죠.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성현, 이정은 식스, 최혜진 선수의 부진이 현재 KLPGA 선수들이 LPGA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할까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박성현 선수부터 볼까요? 박성현 선수는 거의 지존급 선수 아닙니까? 이 선수는 KLPGA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냐 하면 2015년도에 3승을 거뒀고요. 상금 순위가 2등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무려 7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상금왕을 차지했고 13억 3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적이었죠, 박상현 선수가. 그리고 KLPGA에서 이제 그 다음에 LPGA로 진출했는데
초반엔 잘 했어요. 2017년부터 총 7승을 거뒀고요. 진출한 첫 해에 2승, 다음에 3승, 그다음에 2019년에 2승. 그리고 첫 해는 당연히 신인상도 받았고, 동시에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도 받았고, 동시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르는 메이저리그 대회도 총 2회 우승하고, 이렇게 아주 전 세계를 적수가 없을 만큼 독주를 하였던 선수인데, 그런데 2020년부터 주춤하더니 21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보면은 LPGA에서 21년에 69만 달러밖에 못 받았고요. 22년에는 20만 달러밖에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23년, 24년에는 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드를 잃었다고 봐야겠죠. 도저히 나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박성현 선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와도 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선수들이 야 LPGA 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정은 선수는 17년, 18년 KLPGA에서 2년 연속 상금왕을 했습니다. 17년에는 우승을 4번 했고 다승왕에 최저타수상에 뭐 좋은 상은 다 받았습니다. 18년도에도 메이저의 대회에서 2승을 거뒀고 상금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LPGA로 진출했죠. 그리고 가서 잘했어요. 첫 해에 US 위민스 오픈에서 우승했고 신인상도 받았고, 21년부터 좀 설설 성적이 떨어지더니 22년도부터는 본격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상금이 70만 달러, 23년도에 36만 달러, 24년도에 14만 달러. 이정은 선수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성적이 폭망한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혜진 선수 볼까요? 최혜진 선수도 골프의 천재소녀 하면은 최혜진과 김효주 두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최혜진 선수도 2013년에 중학교 2학년 때 KLPGA에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출전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아마추어 자격으로 프로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냥 프로로 전향하자마자 또 왕중왕전에서 우승까지 했던 진짜 천재 소녀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우승 2번, 신인상 대상 수상, 2019년도에도 우승 5번,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2020년도에도 우승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참가한 16개 대회를 모두 통과하였고 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대상한 선수는 그 전에 아마 신지혜 선수가 한 번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로 최혜진 선수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러던 최혜진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다는 거죠. 즉 22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우승을 하지 못했고, 22년도에는 200만 달러 정도 받았고 상금이, 23년도에는 75만 달러, 24년도에는 12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재 소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벌써 몇 승 거둬야 됐고 상금도 훨씬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수들은 정말 KLPGA에서 지존급 선수였는데 LPGA 가서 잠깐 바짝하다가 아락으로 떨어진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선수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인 중에는 이제 뭐 골프 코스의 거리를 계속 늘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불리해지고, 그런 요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윤이나 선수처럼 거리에 자신 있는 선수들만이 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는 LPGA에서 한국 선수들이 성적이 좀 예전만 못한가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상금의 격차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큰 인센티브가 아니다. 두 번째는 정말 거물급 선수들이 LPGA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가 과연 가서 계속 KLPGA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LPGA에서도 그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예측이 확신이 안 선다. LPGA 골프 코스가 거리가 점점 늘면서 불안감을 더 부채질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자 골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남자 골프가 최근에 모습을 보면은 예전 2000년대 초반에 LPGA 여자 골프와 아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근접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PGA와 KPGA는 지금 10배가 뭐예요? 한 50배 차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숫자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100배 차이 날 수도 있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은 뭐 PGA로 진출할 인센티브가 엄청나죠. 근데 PGA로 많이 못 가는 이유는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가서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임성재, 그다음에 김주형, 김시우, 안병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PGA에서 활동을 꽤 잘하고 있어요. 한번 그 선수들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임성재 선수가 작년도에는 우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탑10에 8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금이 작년도 상금이 600만 달러가 넘어요. 이것만 아니고 시즌 마지막에 추가로 받는 보너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총 2승을 거뒀고 이제까지 받은 총 상금이 거의 3천만 달러. 김주영 선수는 24년도에 우승이 한 번도 없고 탑10에 2번밖에 못 들었지만 40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우 선수는 24년도에 우승이 한 번도 없고 탑10에 3번 들었는데 상금은 453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역시 많죠. 그리고 이제까지 총 4승이고 총 상금은 2,700만 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안병훈 선수도 24년도에는 우승이 한 번도 없고 톱10에 5번 들었는데 587만 달러나 받았어요. 그리고 역대 기록을 봐도 아직까지 PGA에서 우승 기록이 없는데 한 1,900만 달러 정도 상금을 받았어요. 이경훈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우승이 한 번도 없는데도 152만 달러나 받았고요. 역대 기록을 보면은 총 2승인데 한 1,300만 달러 정도 수입을 얻었습니다. 근데 KPGA의 선수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젊은 선수들이 다 주니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뭐 김주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과 KPGA에서 상당히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PGA에서 활동 혹은 유러피안 투어에서 다른 한국 선수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나도 열심히 하면은 외국에서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금의 격차가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남자 골프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